안녕하세요, 칼렌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무슨 얘기 먼저 해야 되나? 오늘 3월 31일. 3월달이 있었나? 전혀. 제 머릿속에는 3월달이 기억이 안 나네요. 와, 정말 너무해. 그죠? 너무하다, 너무해. 그래도 3월달이니까, 3월달에 마감이니까, 3월달에 마감을, 뭐, 꼭 굳이 마감이라고, 뭐, 특별히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오늘은 상담이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참에, 원래 좀 월말이라고 그러죠? 월말에는 손님이 상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긴 해요. 근데 코로나 여파로 조금 더 강하게 그래도 그 틈이 생긴 덕분에 저답게 뭔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진심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상담을 안 하면 제 밥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바쁘게 뭔가 더 이제 뭐 뛰어들어 볼까? 예를 들면 060 전화 서비스에 그쪽을 뛰어들어 볼까? 아니면 이런저런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글쎄, 이 시간에 차라리 저답게 더 발전을 해서 저답게 타파를 하자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예. 쉽게, 어찌 보면 제가 좀 쉽게 가려고. 쉽게는 아니죠. 사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럴 방법일 수도 있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이것도 쉽진 않아요, 사실. 예, 그래서 혼자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진 않아요, 저는. 마음이 안 가면 안 하는 편이라 그냥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래, 일단 뭔가 나한테 메시지가 있는 것 같으니 그 메시지를 따라가 보자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도 지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학교를 다니거든요. 근데 오늘 학교 수업에서 마음 챙김 존 캄버튼의 그 마음 챙김 명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참에 또 한번 초이스를 해봤습니다. 불광 출판사. 그냥요. 오늘은 여기가 펼쳐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거는 그 학교 때문에 산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저희 스승님이 사서 읽어보라고 해서 샀는데 안 읽고 있다가 오늘 보니까 학교에서 나오더라고요. 읽어야죠. 이렇게. 자, 제가 오늘 지금 편장은요, 자각이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치우친 생각의 균형을 맞추는 강력하고 유일한 힘이라고 해요. 차크라 카드에도 자각이라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초록색, 그러니까 심장 차크라 쪽의 올림이었어요. 예. 본능하고는 다른 지혜라는 빛이 예, 우리를 깨우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단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자라면서 생각에 대한 자각, 알아차림은 생각에 대한 자각을 이제 자가 통해 일정한 균형 감각과 전체적인 관점을 갖게 되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우리 삶을 온통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서 배워본 적이 없다. 또 교육과정의 어디에서도 이러한 제안에 접해본 적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전 제가 읽으면서도 이게 잘 전달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자 라고 써 있어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고부터 우리는 줄곧 적절하게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받아왔다. 그렇죠? 학교란 것이 이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내가 뉴욕시의 홈볼트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당시 나는 선생님들에게 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삼각법이나 문법 같은 것을 배워야 하는지 질문하곤 했다. 저랑 비슷한데요. 저는 물어보진 못했어요. 혼날까봐. 대단하시네. 대개 선생님들은 나의 질문에 화를 내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주었다. 그때 선생님들은 이런 과목이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데 그리고 더 명료하고 깊이 있게 말하고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우리가 세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고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력과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추론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사고, 특히 정확하고 날카로우며 비판적인 사고는 우리가 키우고 다듬고 심화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키우고 다듬고 심화시켜야 하는 능력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각, 알아차림이라는 능력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거나 훈련받은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자각은 사고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하며 또 쓸모가 있다. 아무리 심오한 사고라도 자각 안에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각은 확실히 사고보다 더 강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도 공감합니다. 오늘 수업에서 그래서 이 내용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수업에 들었던 것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오전에 사실 제가 기억력도 좋지 않고 이게 정신적으로 집중해서 뭔가를 하는데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핑계지만 자세히 듣고 자세히 기억하는 거를 잘 못해요. 어쨌거나 오늘 수업 중에 이 자각과 되게 자각 훈련하는 거라 그러죠. 알아차림을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딱 제가 이 책을 읽자마자 떠오르는 게 있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짜잔, 보이십니까? 저 진짜 사실 대충대충 엉터리로 하는 것 같아도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구매했어요. 구매해서 얘를 여러분과 함께 쓰려고 했는데 여기다가 무엇을 가장 처음 쓸까 했는데 그래서 아까 원래는 다른 걸 썼었어요. 근데 그거는 내일로
제 내일부터 또 뭔가 저만의 뭔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고 오늘 이거다 해서 다시 다 지우고 다시 이걸로 썼는데 뭔지 모르시겠죠? 이게 오늘 이제 수업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실습이에요, 실습. 제가 명상 그 수업을 듣는데 이 건포도를 준비하래요. 근데 전 지금 건포도가 없어서 일단 없으니까 뭐 준비 못했죠?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연습의 의미만 대충 이제 연상을 해서 기억했어요. 그냥 이러라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하는구나. 이런 실습을 하는구나만 이제 느낌으로 알고서는 이제 안 했긴 했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막 반말하는 것 같아. 어쨌거나 자, 건포도를 준비해서 혀에 건포도를 그냥 올려만 놓으시래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건포도를 그냥 그 얹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느끼는 거예요. 느껴지는 맛과 향과 질감을 움직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그대로 얹혀진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침이 어디서 나오고 혀에 어디가 움직여지는지 그냥 가만히 그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거죠. 예. 저 지금 상상만 해도 군침이 나오는데 전 건포도 왔어요.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근데 그냥 안다가 아니라 저는 건포도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건포도를 그렇게 잘 먹는다거나 음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뭐랄까 빨리 씹어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견과류 먹을 때 건포도가 되게 좋긴 하죠. 같이 먹어주면 그냥 그 정도로 저는 그 아삭하는 식감을 좋아해서 견과류의 그런 아삭아삭 오독오독 하는 소리를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견과류는 쫀득쫀득한 그 또 씹는, 그러니까 제가 씹는 그런 질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건포도를 이렇게 한 번도 입안에서 녹여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실험을 이제 하는 거를 들으면서 마치 제 입안에 제 혀 위에다가 건포도를 올려놓은 것처럼 군침이 돌면서 막 뭐랄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냥 그대로 느끼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런 게 더 강한 편이에요. 비판적인 사고보다는 머리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잘 못하니까 뭐 안 하는 건데 어쨌거나 비판적인 사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진짜 비판적으로 한다 했을 때는 아마 제 주변에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도 제 스스로 알아요. 제가 너무 한번 뭔가 따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근데 세상에 따지고자 하면 내 입맛에 맞고 올바르고 정말 칭찬해야 할 수 있는, 그리고 굳이 왜 또 칭찬을 해야지만 될까요? 바르게만 법을 위반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신이 느끼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겐 충분히 있잖아요. 예.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근래에 이런 이성적 사고를 하는
친구와 얘기를 하다가 저는 느끼는 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느끼는 대로.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되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뒷담화 한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저도 예전엔 그랬으니까. 이 명상 공부를 하고 알아차림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의존했어요. 단어에 의존하고 옳다 그르다랑 균형. 사실 균형은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균형이 말 그대로 어떤 이렇게 저울질의 균형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자로 재는 잣대로서의 균형? 3대3, 2대2 뭐 이런 식으로 뭐 1대1 뭐 그런 균형. 약간 뭐 그런? 그러니까 저도 어찌 보면 저는 좀 애초에 비판적인 사고라든가 내면을 탐색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던 사람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싫은 게 너무 많아서 이유가 많죠. 싫은 게 많으면 이유가 많아요.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 숟가락을 누가 건드리면 그 숟가락으로 밥을 안 먹을 정도로 까다로워. 이건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아이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전 진짜 미운 애였어요. 정말 밉고 저 할머니가 엄마한테인가? 야 얘는 변호사 시켜라 뭐 이러실 정도로 그냥 말 따박따박 다 받아치고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저는 항상 착했는데 항상 착하고 올바랐거든요. 되게 피곤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사실 건포도는 음식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긴 것이 건포도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을 뿐이고 진짜 건포도는 우리의 몸으로 직접 느껴졌을 때 그 존재성이 제대로 우리에게 이제 인식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그냥 어디서 뭐 그냥 그런 식으로 뭐 들은 게 있어요. 예, 어떡한. 그래서 자꾸 보고 물론 팩트 중요한데 저도 팩트를 막 목 놓아서 외쳤었어요. 근데 팩트가 아니더라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느낌을 넘어선 알아차림.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느낀다. 예. 근데 그 느끼는 게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느끼기 전에 이미 자꾸 머리에서 판단을 하는 게 우리는 너무 습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회생활 우리가 사회성이라든가 사회성 자체가 그 판단 잣대에 맞추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야지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평가를 받고, 근데 평가를 받으려면 잣대에 맞추는 법을 알아야 되니까 부적응자로 낙인 찍히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이니까. 지나치게 타협돼 있죠 사실은. 예,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은 그것이고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것들을 늘려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기업 다니는 어떤 친구들과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조금 달라요. 근데 좀 나이가 좀, 제 또래, 적어도 제 또래 정도 되면 이제 대기업에서 부장 이상급은 되는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미 너무 닫아버렸어요. 느끼는 것 자체를. 왜? 느끼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못 살아남아요. 거의 웬만해서는. 그게 깨지는 순간부터, 인식하는 순간부터 아마 그 조직에서 있기가 힘들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기업에 그런 식으로 조금 닫혀 있다거나, 그 닫혀 있다고 해서 이걸로 뭐 이걸 뭐 가리자 이거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닫혀 있어야지 사는 거니까. 예,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안 닫혀지니까 그쪽에서 저를 인정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용직으로 살아가죠. 비하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 상황이 그대로 인지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왜 선생님 왜 그러세요? 뭐 이러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맞아요. 그냥 사실 이게 팩트잖아요. 팩트예요. 사회에서는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내 사회적 기준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냥 그 인정선 안에 내 안에 있는 것들까지 그것에 굳이 다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맞출 수 있는 면과 또 맞춰지지 않는 면은 또 그대로 나만의 창고 안에 잘 간직해서 또 그대로 보살피면 어떨까? 말이 어려울까요? 어쨌거나 전 요즘에 그런 작업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좀 집중해서 교류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순응을 하다 보니 순응하는 법에서는 거의 도인이 됐지만 그 순응하는 과정에서 버려야 했던 자신이 있잖아요. 예,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완벽할 수 없으니까 무엇 하나는 버려야 된다거나 포기한다거나 나도 모르게 퇴화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건데 하필이면 그 부분이 자기를 살피는 감정이었어요. 뭐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사실은 주부들도 많아요. 예, 아이를 키우면서 결혼해서 남편과 아이와 뭐 또 등등 타협하고 따르고 순응하면서 자신이 없어진 분들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카오스가 됐어요. 완전히 너무 뭐랄까요? 너무 풍선처럼 갑자기 팡 터져버려갖고 저는 진짜 16번 탑처럼 아예 붕괴가 돼버리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멘붕이라고 그러죠. 멘붕 정도가 아니라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경험을 좀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그게 아무리 행복해도 그거는, 저는 이제 그 경험을 딛고 일어서서 이 공부를 해서 이런 마음 챙김 공부까지 할 수 있고 이 상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주신 그 이벤트를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되게 감사하게 좋게 생각하지만 그게
누구나 그렇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렇잖아요. 뭣도 모르고 와 이렇게 좋은 게 있었어. 내가 내 모든 것, 내 소중한 모든 것과 다 맞바꾸어 버렸지만 이렇게 그거 다 맞바꾸고 공부한 이것들이 이렇게 좋은 거야. 좋은 건 나눠야 돼.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막 알리려고 했던 시절이 있어요. 시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한 거죠. 저처럼 다 터트리려고 그랬던 거야. 다 멘붕시키고. 예, 그 위험성을 진짜로 제대로 인지를 하게 된 것,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본능적으로 제가 아니야 여기까지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냥 본능적인 어떤 동물적 감각으로 여기까지야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제대로 왜 그런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까지 좀 이해하는 거는 최근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정도까지만 좀 또 길어졌죠?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꼭 안 되는 건 없지만, 그쵸? 안 되는 게 어딨어, 그죠? 맞아. 은연중에 저도 되게 의식하나 봐요. 유명해지고 싶나? 그쵸? 뭐가 의식을 한다라는 건 바램이나 목표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잘해야겠다 싶은 것도 결국에는 제 자아에서 원하는 어떤 욕심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는 수시로 자기 반성을 해요. 왜냐면 깜빡하면요 자아가 올라와서 그 욕심을 딱 자극시키거든요. 근데 그걸 저는 이제 나쁘다라기보다는 자꾸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자꾸 나 또 욕심 부린다. 또 욕심 부린다 해서 자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 어떤 욕심을 부리는지 제 스스로 체크를 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도 또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계속 체크하는 거니까, 뭐 그런 거에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쟤 또 저런다. 그냥 그렇게, 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페이지를 펴볼까요? 와, 오지랖 여왕이다. 네, 막대 여왕이에요. 돼지 엄마라고도 하고 오지랖 여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네, 인간적으로 상당히 멋진 여왕이죠. 좀 때로는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좀 뭐랄까 너무 깐깐하게 따진다거나 또 그 따진 것들을 또 그런 어떤 그 책임감으로 막 강요를 한다거나 속상해 한다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오지랖이잖아요. 누가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막 알아서 잘해주고 막 속상해하고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일처럼 슬퍼하고 속상해. 그러고 보니까 오늘 그런 일이 있었네요. 제가 어느 밴드에 그냥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그냥 그런 거 있죠. 그냥 올렸어요. 가볍게. 오늘 이건 저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고 올린 건데 되게 심각하게 훅 들어오신 분이 있었어요. 댓글로. 네.
그 뭐라 해야 되지? 가까운 지인 중에 아주 젊은 청춘이 투병생을 하다 갔더라고요. 하늘나라로. 예, 마음이 편치 않죠. 저도 예전에 후배가 갑자기 사고로 떠났다는 거에 되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누군가가 바깥에서 엄마 잃은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들어왔고 되게 슬펐어요. 아니, 들어올 때부터 이미 상태가 거의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며칠이 아니라 거의, 예, 가슴 되게 아파요. 아픈데 이런 게 막대 여왕 같은 거겠죠? 예, 남의 일도 내 일처럼. 그래서 그분이 저는 사실 저도 편해서 글을 올린 게 아니라 으쌰 저도 약간 요즘에 이거 칠하면서 얘기했다. 저도 요즘에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편치는 않아요. 편치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도적으로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인이 누가 이제 하늘나라 갔다라고 그러면서 되게 무겁게 하면서 인생 무상 막 이런 식으로 막 댓글을 올리셨는데, 그분의 그 애틋함은 알겠으나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조금 제가 올린 글하고 전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막 매칭이 잘 된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분은 동요가 됐었나 봐요. 제 글하고 뭐 내용이 되게 동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는지, 그래서 뭐랄까 기분이 좀 묘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사실 모르죠. 또 그분이 본인의 아들이나 딸이었는데 그거를 주변 지인이라고 하셨을 수도 있겠으나, 저하고도 상관없고 그 내용하고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그것의 주제는 서로에게 기쁨을 전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기쁨으로써 용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서로 주고받는 그런 커뮤니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찬물을 쫙 견져주셨는데, 그 찬물은 그분의 뜨거운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거. 아이러니하죠? 그랬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심각하다. 왜냐면 이게 잘못 얘기하면 저는 그냥 에피소드라든가 이 관련해서 연관해서 떠올라서 얘기하는 건데, 또 잘못 이해해서 또 이게 좀 말이 나올까, 이거 신경이 쓰여요. 아무래도 제가 그래서 유튜브 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이게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있어요. 정말 그 사고에 따라서는 정말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나게 조심스러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타로 읽으면서 되게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그게 정말, 물론 저도 맞아, 되게 조심스럽겠다 라고 공감은 했었지만, 진짜 제가 직접 하니까 이 부담감이 엄청 크네요. 그래서 말 한마디 뭐 이렇게 쉽게 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좀 그랬어요. 괜히 내가 슬펐어요. 그분이 딱 그렇게 올렸는데, 그게, 그래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저는 좀 기분이 그닥 좋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혼자 생각해서, 너 왜 그러니? 그러고 물어보니, 제가 즐겁지 않았던 거예요. 제 자신이 마음이 편치 않고 즐겁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냥 뭐 굳이 거기 감정에 동요될 필요가 없는 그런 거에 감정에 동요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잘잘못을 떠나서 그냥 그렇다는 정도? 그냥 그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 정 많고 인정 많고 뭐랄까, 남의 일에 발벗고 나서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여기 보이시죠? 내가 지켜야 될 것은 여기 정확하게 있어요. 예, 정확하게 있지만 또 뭐랄까,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거나 좀 주변에 자신이 챙겨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또 챙기기도 하는 정의로운? 예, 그쵸? 여인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보성이 되게 좋다라고 하잖아요. 막대 여왕을. 예, 그래서 정보력도 좋고, 예, 뭘 이렇게 자기 식구, 가족, 바운드리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고 싶은, 막대 여왕입니다. 저도 예전에 막대 여행 많이 나왔어요. 애초에 이제 처음 저거 타로 시작할 무렵인가? 그때 막대 여왕이 유독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좀 그랬어요. 이게 좀, 뭐랄까, 그때 이제 잘 모르고 의욕에 앞서서, 자, 이거는 좀 마이너스적인 성향인 거예요. 좀 의욕에 앞서서 좀 푼수라고 그러죠. 푼수. 약간 푼수기가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 좀 제대로 알면은 좀 이제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정보의 여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보는 어쨌거나 되게 빠르고 가볍고 빠르고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전달하지 않으면 낭패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지랖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실수가 된다거나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한 일이 오히려 민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지랖이 되는 거죠. 괜히 쓸데없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또 주변에 또 소외된 사람들이며 또 저처럼 뭐랄까 정보에 둔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막대 여왕이 나왔을 때는 일시적인 삶에 대한 어떤 욕구가 예, 고취가 돼갖고 나왔던 것 같고요. 막대 여왕이 진짜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파워풀하고 지치지 않는 정보력이라든가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로 카드 보면은 유독 어떤 카드가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비학적으로 봤을 때 저기가 많이 나와요. 수비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친구는 5번 교황의 그 수가 되게 지배적으로 많아요. 그러면은 교황은 목성과 사수자리 그렇게 이제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친구가 목성과 사수자리라 성품이 좀 깔끔하고 좀 복이 있죠. 왜냐면 일단 목성은 대길성에다가 되게 좀 가늘고 길게 성장, 이렇게 차근차근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리고 권한이 주어진 사람들을 뜻하기도 해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삶의 어떤 격이라고 그러죠. 주어진 격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눈에 띄게 풍족하다거나 이렇진 않더라도 언제나 딱 그 자기 주머니 딱 챙겨갖고 금전운은 제법 그래도 있다라고 해요. 예.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항상 여왕제 카드가 이렇게 자주 나왔어요. 엄청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는 특징이 뭐랄까, 좀 감정의 선이 되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짜증을 좀 많이 냈는데 예, 여왕제가 좀 짜증을 좀 잘 내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예. 근데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요. 내 거에 대한 애착이 좀 강해요. 예, 그런 면이 이 막대 여왕하고 되게 비슷해요. 막대 여왕하고 되게 비슷한데, 이제 조금 여왕제하고 막대 여왕하고 다른 건, 일단 여왕제는 메이저고 막대 여왕은 마이너. 뭐 이게 먼저 이제 조금 하지만, 자, 막대 여왕은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기보다는 측은지심이라든가 이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살핌과 이런 어떤 그런 이 활동성 그런 게 조금 더 강한데, 여왕제는 진짜 철저하게 자기 그 취향과 자기 취향이 되게 철저해요. 예, 그게 좀 특징이 있지. 자기 취향이 철저하고 조금 뭔가 그렇다고 뭐 탐욕적이라거나 이렇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자기 위주의 것이 조금 더 강하죠. 근데 막대여왕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성향은 아닌 걸로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제가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볼 때는 되게 술술술술 나오는데, 이렇게 막 이 하나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얘기하려니까, 그리고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얘기하려니까 막 뒤죽박죽이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바라기랑 뭐 칠했죠? 뒤에 사자 같은 그거를 칠했어요. 예. 이게 좀 뭐랄까, 제가 이걸 해보니까 저의 경우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를 느끼거든요. 와, 근데 그분들은 그만큼 더 숙달되고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능력은 절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다가 좀 형식이라기보다는 좀 공부를 다시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다시 기초 공부를 해가야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 물론 저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형상화됐다고 해야 되나? 이미지화돼서 제 머릿속에서 이미지화가 됐어요. 저는 이미지화가 잘 되는 사람이라 이게 말로 안 나와요. 말로 안 나오고 그냥 이제 상담할
상담할 때 점사 볼 때 딱 그때 그냥 그 이미지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필름처럼 이렇게 돌면서 이게 상담할 때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렇게 작정하고 말하려니까 아 이거는 좀 아무래도 이제 무작정 매일 이렇게 버벅버벅 하면서 연습하는 것보다 아 차라리 여러분이랑 차근차근 기초부터 공부를 차라리 해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원래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조그만 이 칠판을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제가 내일 또 한번 더 공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고민이라기보다는 준비를 해보고 예. 왜냐면 머릿속에 있는 걸 짜내려 보니까 말실수를 많이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막대강사 설명할 때 보셨죠? 엉망진창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워낙에 이 현장에서 상담을 할 때는 좀 솔직히 인정 사정 없이 하거든. 왜냐면 할 말 안 하면 그러니까 뭐랄까 지극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네 때로는 어머 그건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왜 그분의 어떤 내면을 달래고 다듬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때로는 편중된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있고 막 그렇다 보니까 제가 되게 와일드하구나라는 거를 이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 나의 이 와일드함을 여기서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말실수 완전히 엄청나게 하겠다. 타로는 둘째 치고. 그래서 유튜버용으로 제가 유튜버용으로 무슨 물건도 아니고 유튜버에 적합한 또 칼린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죠. 맞아요. 이런 말을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유튜버용으로 말을 연습을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튜버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내일부터 이제 차근차근 그러니까 유니버셜 웨이트죠. 유니버셜 웨이트를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는 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 이제 강의 요청도 많이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온라인 수업 같은 걸로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특히 젊으신 분들은요 뭐 말 안 해도 사실 와서 배우지도 않아요. 그냥 알아서 잘하세요. 알아서 잘하고 대신에 이제 뭐 사실 저는 그래요. 어느 정도 이게 학습이 되면은 그 다음엔 좀 스승을 찾아서 핸들링을 좀 받는 게 좋다라고 저 이제 핸들링 그쵸 트레이닝 뭐 이런 걸 좀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또 그렇지 못한 저처럼 직접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문의가 많이 들어오세요. 얼마 전에도 직장도 없는데 너무 배우고 싶은데 그렇다고 제가 또 공짜로 뭐 또 그런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럼 저한테 돈을 내고 배우셨던 분들은 또 너무 힘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고요. 어차피 그분들은 저한테 오랜 동안 상담을 하면서 요청을 하셨던 분들이라 뭐 자연스럽게 수업이 들어갔던 거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이걸로써 좀 기초를 다지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뭐 리딩이라든가 그 상담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도를 원하시면 그때 그냥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차라리 유튜브로 좀 기초 뭐 수업을 조금씩 해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냥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는 이렇게 저의 헤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예, 그래도 지금 오늘이 11번째인가요? 하여튼간 10번째, 11번째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창피했어요. 지금도 창피하고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것을 다시 이제 좀 느끼면서 잘했다, 사실. 잘했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이렇게 제 스스로한테 스스로 제약을 걸다거나 벽을 느끼게끔 하는 어떤 기회를 주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겠죠. 네, 저도 이제 발전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언제나 익숙한 거에서 그냥, 그래, 유지하는 대로만 사는 게 아님을 요번 코로나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속 편하게 이렇게 농담하듯이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할 상황은 사실은 아니에요. 예, 이 시간에 차라리 좀 더 이제 뭐 차라리 알바를 나가든 차라리 뭐 진짜 손님들한테 문자 넣어서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예, 홍보를 하던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이 상담이란 업이 뭐 억지로 손님을 오세요 오세요 한다고 더 잘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뭐 더 잘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아까 오늘 했던 것처럼 알아차림, 예, 우주에서 주는 시간에 대한 메시지를 그게 뭐 설령 저만의 착각이고 저만의 아집이고 저만의 고집이고 그렇 착각이고 할지라도 그게 맞겠거니 하고 그냥 제 방식대로 예, 그래 이참에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또 성장시켜 보자, 그 기회로 삼자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저도 손가락을 좀 빨 생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조금만 더 아끼고 그래도 손님이 아예 없는 게 내담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 먹을 만치는 주시겠지. 예, 그리고 뭐 입을 것과 좀 사치스러운 것, 근데 이거는 내일은 포기 못해요. 이것만 빼고 나머지들 좀 다른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오늘 원래 적금 하나 농협에서 이율이 좋은 적금 있다 해서 그거 들라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오늘까지 마감이었거든요. 포기했습니다. 네. 왜냐면 못 넣겠더라고요. 지금 상태로서는 기본 생활비나 나올래나 싶어서 예, 과감히 적금은 포기하고 모든 것을 이제 다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제가 하늘이 한번 무너졌거든요. 근데 딱 그 주기가 와서 한 번 더 저를 또 0으로 돌려주네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지금부터는 좀 3월달은 좀 비우는 작업이 됐던 것 같아요. 좀 비우고 이제 내일 4월부터는 다시 다지는 하루하루를 한번 지내보자라고 오늘 저 혼자 다짐을 했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 새로운 시점에서 또 어떤 새로운 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게 될지 사실은 혼자라도 저는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제 밴드 회원이 그래도
좀 돼요. 거기에 먼저 올려놨겠죠, 작년처럼. 부끄럽습니다. 일단 제가 그냥 저를 위해 하는 거니까 일단 저를 위해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요.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타로 카드 하나를 또 마무리 카드를 한 장 뽑아 볼게요. 자, 갈린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잘할 수 있겠지? 조언을 한 장만 뽑아 볼게요. 나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왜냐면 그래도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더 잘해서 재밌게 할 테니까 자신은 없어요. 사실 그냥 할게요. 일단 무조건 해보겠습니다. 예, 볼까요? Dare to be happy. 행복해야 합니다. 기쁨의 진동을 느끼기 시작했다. 오, 좋은데요? 그래, 가벼워져야지. 이게 가능할까요? 예, 맞아요. 당신의 영이 마침내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당신의 진정으로 신성한 본성과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표시이다. 다음 도전은 주변과는 상관없이 공개적으로 행복해지기. 오, 맞죠? 맞죠? 제가 오늘 다짐한 거 맞죠? 와, 정말 좋네요. 에고의 주파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쵸? 에고. 뭔지 아시죠? 자, 당신이 그것에서 벗어날 때 그것은 당신의 기쁨이 거짓이거나 일시적이라고 제안함으로써 당신을 유혹할 것이다. 꼬신다는 얘기예요. 자아는 그렇게 꼬실 거란 얘기지. 너 그래봤자야. 이렇게. 너 어디 가겠니? 이렇게. 야,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유혹을 하겠죠? 그러니 처음부터 귀찮게 할 이유는 없다. 주변 사람들은 질투나 의심으로 인해 기쁨을 빼앗아가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자신의 만족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이 무너지는지 확인하라. 당신의 영의 기쁨을 키우고 고통 외에 다른 선택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라.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더 높은 진동에서 영감을 얻고 그들의 공명과 함께 행복을 찾기 시작한다. 그동안 당신의 영을 즐기고 그것이 하늘과 당신의 공동체를 유지한다. 그리고 보니 설마 여기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처음 봤어요. 외줄타기라고 있어요. 엄청난 건데요? 믿어지지 않는. 네. 욕심을 비우고 사실 오늘이죠. 계속 싸웠어요. 이거랑 제 욕심이랑. 예. 왜냐면 더 이제 10년 넘어가면서 사람이 잘 되면 더 잘 되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똑같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작년 올해 되면서 계속 점점 되게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욕심이 정말 말씀을 올라오는 게 제 스스로도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외면했죠. 아니야, 난 욕심 아니야. 난 즐겁게 사는 거야.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욕심이었다는 거를 인정하고 내려놓고, 그러면서도 자꾸 올라오는 정당화. 아니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막 그러면서 저 정말 자아랑 많이 싸웠거든요. 제가 뭘 내려놓고 뭘 비우려는지 모르겠으나, 정말로 사실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정말 비우는 작업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유튜브를 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서 뭐 공감을 얻어서 욕심 안 낼 수 없겠죠. 왜냐면 제가 욕심을 안 내더라도 주변에 저를 사랑하는, 저를 아끼는, 뭐 어쨌거나 또 질투하는, 시기하는 도 있을 것이고, 어쨌거나 그들의 자아가 그거밖에 못해 라고 부추길 수도, 이렇게 좀 저를 자극할 수도 있고, 또 야,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서 저를 부추길 수도 있고요. 그것과 떨어져서 저 자신으로서 궁극적으로 진짜 네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대답을 못 찾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때 아니면 절대 못 찾고 안 하고 계속 고민만 하겠더라고요. 근데 고민을 한다는 건 분명히 제가 무엇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일단 가보자. 자, 저는 비우려고 애쓰지는 않을게요. 대신 한 가지 제가 다짐을 하는 것은, 너무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을게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인정받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 창피하는 거 자체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자꾸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뽐내고 싶고,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더 제가 사실은 되게 힘들었어요. 아는 거를 저 알아요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죠. 그걸 알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네, 기쁨의 진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마디만 기억하고 오늘은 편하게 잠을 자야겠어요. 가볍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겁지도 않은, 포기한 걸까요? 약간의 포기가 필요했어요. 일단 저는 오늘 좀 이제 다시 3월의 마지막 밤을 푹 자고, 내일은 여러분과 어떻게 시작할지를 또 하루 종일 고민을 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